안녕하세요. 부동산 다이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파트가 정말 핫해요. 평택, 뭐 다른 데도 그렇겠지만 평택 같은 경우가 지제역 인근이나 고덕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정말 핫한데, 오늘 청약 건물 보다가 지제역 더샵 센트럴파크, 이게 이제 지역주택 조합하고 일반 분양하고 같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역주택 조합 물건이 일부 부적격이 돼서 9세대가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분양을 하려고 하니까 좀 참고가 될까 싶어서 제가 자료를 올려드리려고 잠시 켰고요. 그 부분은 지금 뭐 지도라든지 공급 일정이라든지 모집 공고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니 다 알려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부동산 다이얼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국이 지금 아파트가 다 괜찮다가 조금 하향세로 가기는 했어요. 근데 평택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평택도 굉장히 막 핫하다가 작년 5월부터 시작해서 막 치고 올라가다가 어느 적정선에서 지금은 이제 단계적으로 조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거는 이제 지역마다 달라요. 지제 역세권 인근이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뭐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고 올라간 상황에서, 그리고 고덕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호가는 10억이었지만 33평 기준으로 이게 이제 조금씩 금액들은 내려가고는 있는데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다른 이제 지역 같은 경우 소사벌이라든지 용죽지구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조금 금액대는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그 중에 오늘은 이제 지제역 더샵 센트럴파크라고 해서 지제역하고 한 2km? 2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이제 아파트가 있거든요. 지금 입주 분양하는 게 아니고 일부 부적격이 돼서 나온 세대다 보니까 거의 2년이 채 안 된 물건이거든요. 입주한 지.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청약을 하고 어떻게 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풀어드리려고 이렇게 올렸고요.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를 보려면 네이버에 이제 검색창에 청약홈에 들어가서 일부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네이버를 좀 키세요. 이렇게 네이버를 키시고 이 네이버 검색창에 청약홈을 치시면 이런 식으로 청약홈에 들어오거든요. 이 부분을 클릭.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나와요. 화면이 나오면 오늘 청약 일정 뭐 이런 거는 이제 둘째치고 청약 캘린더를 들어가시면 그 부분이 있거든요. 2002년 5월인 거고요. 지금 요 부분은 없고 제일 하단, 그러면 여기에 이제 30날 더샵 지제역 센트럴파크 1블럭이 나와요. 클릭. 그러면 이렇게 입주자 모집 공고 정보가 나와요. 더샵 지제역 센트럴파크 1블럭 9세대가 지금 부적격이 돼서 나오는 거고요. 청약 접수일은 1순위는 5월 26일, 기타 지역은 27일인데 이 뒤로는 안 갈 것 같아요. 평택에서 다 해결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당첨자 발표는 6월 7일 날, 계약일은 6월 18일부터 20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급 대상 되는 타입은 공급 대상은 59A, 59B, 74B, 74C, 83 타입, 84 타입. 그래서 총 9개. 이렇게 보시면 74B가 두 세대가 나왔고, 그 다음에 83 두 세대, 그 다음에 84 두 세대. 이렇게 돼서 나와 있고요. 또 볼게요. 공급 금액은 지금 59는 4억 2,700 정도, 그 다음에 59B는 4억 2,600, 74 타입은 5억 3천, 74C 타입은 5억, 83 타입은 5억 4천, 84 타입은 5억 5천. 여기에 이제 확장비 따로, 에어컨 설치했으면 에어컨 따로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보려면 하나하나 면밀하게 좀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입주하는 분양권이 아니다 보니까 기존에 거주하고 계시는 부분에 입주 물건이 나온 거예요. 분양 물건이. 그래서 이 세세하니 다 하나하나 읽어봐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집 공고가 어떻게 났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모집 공고문 보기 있죠? 여기를 클릭.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더샵 지제역 센트럴파크 1블럭 입주자 모집 공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아파트 분양 받을 때 그 문구나 이런 거는 다 들어가는데 여기 더샵 지제역 센트럴파크 1블럭 같은 경우에는 입주한 지 한 1년 반 이상은 지난 물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양권 상태에서 우리가 분양을 받으려고 해도 잔금이라든지 계약금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타이트할 거예요. 바로 입주가 가능한 물건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자금 조달하는 거를 어떻게 스케줄을 잡아야 될지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각각 세대별로 확장비 말고, 분양가 확장비 말고 또 추가적인 옵션이 있는지, 지금 두 세대 정도는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승계받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는 상황인 거고, 이게 이제 청약통장을 써서 내가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첨이 되시면 7년 동안 묶여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내가 당첨된 기록이 있는 상황이면은 5년이 지나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면밀하게 하나하나 다 보시고서는 이 조건이 맞아야지 내가 청약이 들어가고 당첨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당첨을 받았는데 또 이게 부적격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면밀히 좀 보셔야 되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받을 수 있는 거는 분양 가격이 지금 시세보다 얼마나 더 저렴하게 나왔는지, 그리고 확장비는 얼마인지, 그리고 옵션을 했으면 에어컨비는 얼마가 적용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봐드릴게요. 공급 내역 및 공급 금액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59 A 타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나와서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 다 있고요. 지금 공급 금액, 납부 일정 요걸 한번 볼게요. 59 A 타입 같은 경우에는 116동에 602호가 나와 있고요. 공급 분양 금액은 4억 2,7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계약금 20%예요. 계약할 때. 그리고 잔금이 80%인데 계약일 플러스 30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잔금일이 계약서 발행하고 나서 30일 있다가 바로 잔금을 치러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화를 드렸더니 전화를 잘 안 받으셔서 이 텀이 한 달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 느낌은 받아요. 그래서 자금 부분을 조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5급 B타입 같은 경우에는 백이동에 803호가 나왔고요. 그 분양 가격은 4억 2,619만원 정도가 되고요. 똑같아요. 계약금 20%에 잔금 80%. 74 B타입 같은 경우에는 백이동에 1,004호가 나와 있고요. 5억 1,286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103동에 1,904호, 그리고 금액이 5억 3,265만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74 C타입 같은 경우에는 119동에 903호, 5억 419만원에 나와 있고요. 83 타입 같은 경우는 106동에 902호, 이게 5억 4,214만원. 107동에 702호는 5억 4,214만원 똑같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84 타입 같은 경우는 106동에 604호, 여기가 5억 4,704만원에 나와 있어요. 107동에 13층 1호는 5억 5,849만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에 이제 확장비 그거 한번 볼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에어컨 설치되어 있는 동이 102동에 803호, 102동에 803호, 59 타입 B 타입이죠. 59 B 타입. 여기가 이제 시스템 에어컨 세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107동에 13층 1호, 107동에 13층 1호면 84 타입인데 여기에 이제 에어컨이 세대가 설치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추가로 금액이 더 들어가시는 거예요. 확장비나 옵션 가격 볼게요. 여기 보시면 발코니 확장비 추가 품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 59 A 타입이나 B 타입, 그 다음에 74B, 74C 이렇게 됐을 때 요 확장비가 따로 추가적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요 부분은 플러스 아까 분양 가격 나온 거에 플러스 이 금액을 전체적으로 다 일괄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아까 에어컨 설치되어 있는 두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어컨 값도 이제 추가적으로 플러스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에어컨 값이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추가 품목해서 백이동에 803호 500만원 정도, 508만원을 이제 추가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84 타입 같은 경우 107동에 1301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539만원 정도를 추가적으로 또 납부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세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전체적인 거는 한번 쫙 읽어보세요. 이게 부적격돼서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를 분양해서 당첨이 돼서 또 부적격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조건이 어떤 정도인 건지 그거를 세밀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위치가 어딘지 이제 그거 네이버 지도로 한번 볼게요. 여기가 삼성전자인 거고요. 여기가 이제 지제역이에요. 지제역에서 얼마나 가까운지 한번 볼게요. 지제역에서 여기 1블럭까지 더샵 지제역 센트럴파크 1블럭까지 했을 때 이렇게 보시면 18km 직선거리 요 정도 되시는 거고요. 도보로 26분이라고 하는데 26분은 더 저기 할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직선거리고 우리가 걸어 다니는 길은 또 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걸어갈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분위기 자체가 이쪽이 굉장히 괜찮거든요. 그리고 지제역 같은 경우가 지금 SRT 쓰죠, 1호선 쓰죠, 그리고 지금 GTX 노선, 그게 A 노선하고 C 노선하고 거의 확정시 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 그 다음에 KTX역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5개 역이 지금 여기에 들어갈 거니까 여기서 이 더샵 지지역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를 역세권 아파트라고 얘기들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금액도 많이 떨어지지는 않아요. 지금 이제 하향세라고 해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괜찮고 주변에 지금 입주했던 물건이다 보니까 주변에 상권이나 학교나 이게 다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수서발 쪽에서 이제 지제역 더샵 센트럴파크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른쪽에는 이제 동삭동인 거고요. 지금 동삭동에 오른쪽에 보이는 그 아파트 자체가 이한 아파트라고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 왼쪽에 보이는 더샵 2단지. 이제 2단지부터 보이고 있고요. 안에 들어가면 더샵 1단지, 2단지, 3단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제 공인중개사들은 여기를 더샵 시티라고 부르는데 더샵이 굉장히 큰 단지들을 갖고 있어서 더샵 시티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른쪽 같은 경우에도 웬만치 상권이나 이런 부분들은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보시면은 근생 상가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활용도가 크고요. 앞에 보이는 부분이 뭐 저 앞에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1단지 보이는 거고 이 오른쪽에 제가 지금 돌고 있는 게 이게 이제 3단지예요. 3단지고 오른쪽으로 근생 상가들이 밀집이 되어 있는 곳. 그래서 기존에 뭐 병원이라든지 약국이라든지 베이커리, 커피숍 뭐 이런 부분들은 마트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인 거고요. 여기서 여기 웬만치 다 상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1단지, 2단지, 3단지 주민들이 이쪽으로 와서 많이 이제 거래를 하시고 이제 뭐 시장을 보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기존의 구도심하고 이제 2차선 도로변 붙어서 바로 있는 이제 이 아파트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제역하고도 직선거리로 봤을 때 굉장히 가까웠고 그러다 보니까 매매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상승해 있지 않나 시세 부분도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생활한 여건 같은 경우는 이 안에서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굳이 밖으로 나오시지는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뭐 1단지에 있는 뭐 모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개교에서 지금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도 괜찮고 그래서 처음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더샵 시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안에서 다 해결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밖으로 잘 안 나오시는 경우들도 있는 거고 여기 이제 상가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생기면서 입점되는 그런 업종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요 보이는 게 이제 2단지라고 보면 되고 저 왼쪽 끝으로 봤을 때 이제 1단지 이 근생 상가를 바로 쓸 수 있는 그 단지는 3단지였었고요. 제가 근생 요 부분을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앞에 보이는 이 아파트가 3단지 저 약간 붉은색 선이 있는 게 2단지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돌아서 1단지로 갈 거예요. 1단지로 가게 되면 이제 그 보이겠죠. 여기가 지금 1단지예요. 1단지. 2단지가 아니고 그 뒤에 있는 게 이제 2단지였었고 여기가 이제 113등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1단지다 보니까 이제 100번대로 진행이 되는 거고 2단지는 200번대, 3단지는 300번대로 진행이 돼요. 여기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해서 30km잖아요. 학교가 있어서. 그리고 정류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지금 있는 거고요.
이 가운데 차선에 버스 쓰는 이 부분이 BRT 노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마저도 BRT 노선이 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거고요. 저 앞에 지금 길이 막혀 있거든요. 이거는 조만간에 뚫리겠죠. 오른쪽에 모산초등학교 이게 보이고 있고요. 개교에서 지금 학생이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학교인 거고요. 앞에 보이는 아파트가 이제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1단지 더샵 센트럴 더샵 지제역 센트럴 파크 들어가는 1단지. 그래서 보이는 게 뭐 123동, 120동 뭐 이렇게 다 보이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정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찌 보면은 초등학교를 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상황 같아요. 근생상가가 조금 후문으로 가면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정문 앞에도 일부 그 점포주택이라고 해서 근생상가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막 이제 생성 준공이 나고 영업할 수 있게끔 입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괜찮고 이 요번에 이제 분양하는 거는 기존에 있던 상권을 그대로 사용하고 그리고 거주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양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변의 상권이라든지 이런 리스크가 하나도 없어요. 저 앞에 보이는 게 그렇게 많이 알고 있던 지제역 앞에 있는 센트럴 시티 센시티라고 우리는 이제 말을 하는데 바로 앞에 있는 센트럴 시티인 거고요. 직선거리로 가게 되면은 이제 이마트도 보이는 거고 그리고 지금 보이는 저 아파트는 이제 힐스테이트 지지역 맞나 이름이? 아무튼 그 아파트예요. 이 아파트를 이제 위치는 다 알고 있었는데 이 아파트를 저는 자주는 가는 일이 별로 없어요. 뭐 상가나 토지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아파트에 대해서는 자주 갈 일은 없는데 여기는 이제 힐스테이트 지지역이라고 해서 여기도 이제 입주를 해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일단은 이 도로가 조금 빨리 뚫려줘야지 여기 계시는 입주민들도 좀 편하게 활용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뭐 더샵 시티 1단지도 이 길로 가게 되면 지제역도 가깝고 그 다음에 이마트도 가깝고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서 영상을 한번 찍어서 올려봤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더샵 지제역 센트럴파크 1블럭인 거고요. 매매는 5억 6천에서 13억. 평수가 있으니까 평형대가 다 다르니까 전세는 2억 7천에서 6억대, 월세는 45만원에서 130만원 정도. 매매는 쉬운 3개가 나와 있고요. 전세는 25개, 월세는 9개가 나와 있어요. 매매를 좀 볼게요. 1블럭에 매매를 좀 볼게요. 매매. 그리고 전체 면적을 봤고요. 5구 A타입이 5억 7천대. 이거는 실거래가가 아니고요. 매매를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금액. 호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98 A타입 74 여기 같은 경우 6억 5천. 그 다음에 98B는 99B는 6억 7천. 이렇게 나와 있어요. 7억대. 뭐 59 A타입은 5억 8천대, 59 C타입은 6억 8천대, 84 타입을 좀 볼게요. 84 타입은 8억대, 8억 5천,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8억 5천. 아까 보시면 5억 5천대에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금액 이거는 이제 호가인 거고 실거래가는 제가 알고 있는 건 뭐 7억대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받아도 분명히 괜찮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첨만 되시면. 그리고 에어컨 설치된 거 문제될 것도 없고 확장비는 어차피 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진행하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잠시 영상을 켰고요. 지금 지제역이라는 곳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5개 역이 쓰고 있는 그 지제역인 거잖아요. 바로 인근에 있는 센시티는 아니지만 센트럴시티는 아니지만 여기도 지제역 더샵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에도 좀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1단지, 2단지, 3단지가 있는데 1단지가 굉장히 괜찮은 단지예요. 괜찮은 단지이면서 왜 괜찮냐면 학교가 일단은 이 앞에 있는 거고요. 초등학교가. 그리고 뒤로 갔을 때 바로 이제 상업시설을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1단지가 훨씬 더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9세대가 나왔다고 한다면 정말 괜찮은 거죠. 이 평형대나 이런 거를 판단을 하시고 분양가가 너무 세요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거는 못 사시는 거죠. 이 금액에 지금 이런 지제역 더샵 센트럴파크를 살 수 있는 여지는 없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그 공급 모집 공고 있잖아요. 그거를 정확하게 다 판단을 하셔서 읽어보셔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조건이 안 맞아서 부적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건을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거를 한번 확인해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떠셨어요? 지금 제가 시세라든지 호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보여드리고 주변도 보여드렸는데 당첨이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무주택자가 최우선으로 이제 공급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이제 무주택자 분들은 이 부분도 한번 크게 활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에 이렇게 올렸고요. 제가 계속 유튜브 찍을 때마다 말씀드리잖아요. 네이버 밴드에 부동산 다이어리 들어가시면은 제 밴드 나오거든요. 제 밴드에 이제 들어오시면 제가 승인을 내드리고, 제가 밴드를 운영을 할 때는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지역을 제가 좀 요구를 해요. 왜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물건이 있으면 밴드에 올리면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제가 문자를 넣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더 확실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전화번호를 제가 받는데, 그거는 개인정보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입력하시는 순간에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동의해 주시는 걸로 간주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제가 좋은 물건을 계속 올려드리고 문자를 드리고 거기서 계약권 나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생각해 주셔서 네이버 밴드에 부동산 다이어리 클릭해서 들어와 주시고요. 정말 죄송한데 공인중개사님들은 정중하게 제가 사용할게요. 그리고 좀 이제 공인중개사이시면서도 이제 숨기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이제 업을 한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공인중개사 분들에 대한 전화번호가 좀 많아요. 그 핸드폰 안에. 그래서 일부 공인중개사 분들이 이제 승인 내달라고 들어오시면 제가 좀 맡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거는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네이버 밴드에 부동산 다이어리 클릭해서 주시면 제가 승인 내드릴 거고요. 정보가 좀 빨리 올린다고 올렸는데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 계속 올려드리려고 노력할 거고요. 앞으로도 좋은 매물 계속 문자 드리고 밴드에 올려드릴 거니까 밴드에 들어오셔서 승인 제가 내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상으로 부동산 다이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